그 세 번째 발제를 맡으신 그 이승아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공동 기획자이신 큐레이터 선생님이신데요. 팬데믹 시대의 전시 기획이라는 주제로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전시 기획들을 운영하고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아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다른 팀들처럼 올해가 이제 네 번째의 오픈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지만 그 과정들이 조금 독특하긴 했었어요. 해외에서 처음 시작한 미디어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저희가 한국에 올해는 처음 소개되는 페스티벌로 진행을 했었고요. 먼저 페스티벌의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팬데믹 시기에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과거에 이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저희가 진행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 기획자로서 이런 약간 좀 다양한 해프닝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사례를 보면서 소개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제가 지금 독립기획자로 있으면서 유아트랩 서울이라는 이제 회사를 독립기획자 분들이랑 같이 운영하고,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과정들을 5년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축제나 전시기획, 여러 가지 워크샵 프로그램 기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회사에 저희 기획자는 2명이에요. 메인 기획자는 2명이고, 올해 지금 오픈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4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수교 40주년 외교 행사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2명인데 저희가 5년 지나고 지금까지 2명이구나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첫 해 행사 때 여러 이제 기관들이나 협력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모든 과정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독립기획자들은 항상 제안서들을 기반으로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또 외교부 기금, 그다음에 이때는 사실은 제안을 싱가포르에서 처음 행사를 오픈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싱가포르 오픈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기금이 시드머니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조금 다른 팀들에게 오퍼를 하는 기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행사를 치르게 됐었는데 여기도 약간 히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여기가 아트 굴락으로 아트타운 지역이었는데, 길만버락이라는, 거기에 이제 모든 갤러리가 2년이 지나서 체인지가 되면서 공간들이 다 비게 돼서 그 공간을 채우는 나이트 페스티벌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기금을 받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 이 기금의 활용도가 본인들의 렌트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렌트를 이제 하지 않고는 이제 작가들을 초대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처음에 그러면 야외, 여기가 숲 안에 있고 너무 좀 아름답고 이걸 어떻게 행사로서 바꿔보고 전시 장소에 조금 다른 측면의 미디어 아트를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웃도어에 이제 렌트비를 내지 않는 곳을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행사들을 기획하고 맞춰서 작가들을 초대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해외에서 진행하려면 작가들 초대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한 50명 가까이 되는 작가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됐고, 해외 작가들의 비디오 스크리닝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섹션, 그다음에 한국 작가들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지역은 조금 독특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 2015년 당시까지 기준으로 인터랙티브라든지 아니면 약간 기술 미디어에 입각한 미디어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 작가들을 소개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장소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라든지 기획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을 퍼포먼스, 그다음에 공연팀, 그리고 또 인터랙티브 미디어, 워크샵 등으로 해서 오프닝 행사들을 좀 진행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야외 스크리닝 장면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 전에만 해도 기관 아니면 미술관, 갤러리 이런 안에서 활동하는 이제 안에서 어떤 전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인도어도 안에 공간도 5개 정도를 활용했고요. 밖에 스크리닝도 5개 정도를 활용해서 걸어서 다 보려면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작품을 이제 걷는 데만 3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작품까지 보시려면 꽤 상당한 시간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이트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과는 또 다른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열대기 때문에 항상 소나기나 이런 약간 비에 취약하다는 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피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모든 기자재를 안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정말 그동안에 전문인들이 오던 예술 전시장과는 달리 이 숲속에서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중들이 올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느꼈던 것 중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숲속에 있기 때문에 접근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관람객들을 이제 그 관람객들의 교통편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인도어나 아웃도어에서 여러 행사를 기점으로 저희가 두 번째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워크숍과 포럼으로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 번째 행사 같은 경우는 서울의 프라이빗 뮤지엄인 토탈미술관에서 대사관과 같이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제 싱가포르의 필름 스크리닝을 같이 기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작가들, 그다음 퍼포먼스, 그다음 미디어 작가들, 그다음에 한국 작가들 다 그때 싱가포르에 한번 왔었던 작가들을 다시 서울에서 보여주는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올해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4회째를 이제 준비하면서 장소부터 이제 저희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문화비축기지에 우연히 작년에 전시하는 거를 보러 왔다가 너무 공간이 사실은 미디어 작가들이 매력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약 조건이나 이제 제반 사항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이 공간에 대한 엄청 큰 아우라를 느끼면서 저희가 여기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제 PT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한 기금을 알아보다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블랙스완이라는 예기치 않은 미래라는 주제를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정했었는데 이걸 정하고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장단점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거를 원래는 요르단 국립미술관에서 먼저 전시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5회 전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요르단 국립미술관이 문을 닫게 되자 저희가 그러면 예산들을 합쳐서 여기서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트랙으로 이제 준비를 바꾸게 됐어요. 그 시점이 한 5월에서 6월 말 정도였어요. 저희 행사는 11월에 치러졌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국제교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해외 기획자들과 여러 작가들과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 사항들을 이제 전달하고 그럼 차선책으로서 어떤 온라인 플랫폼도 동시에 가야 되니까 작가들에게 또는 해외 큐레이터들에게 요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그 시차가 없을 정도로 새벽까지 계속 온라인 토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두 달 정도를 계속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조력자들이 도와주셨고 문화비축기지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공간이 한두 개만 사용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여러 협력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해를 구해서 모든 섹션들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전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언제 코로나가 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전시를 준비했고 작가들이 이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 작품이 있고 온라인 콘텐츠로 사실은 파일로 받는 작품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파일로 받는 작품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가 돼서 여기서 설치해야 되는 작업들 그다음에 온라인 원격으로 진행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작가들마다 다 인터뷰 영상을 받고 이런 것들 이제 2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라도 전시를 못하게 되면 업로드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저희는 사실은 기간 내에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심하지도 않았고 좀 안정적인 상태여서 전시를 축제를 4일간의 축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탱크 1과 2와 그다음에 아웃도어, 그다음에 탱크 4, 5까지 저희가 좀 이제 실내 공간을 다 사용했고요. 아쉬운 점은 아까 서커스 보니까 이제 야외 공간들을 너무 활용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야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야외 상영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섹션만 야외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해프닝들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작가 중에서 한 분인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인 라파엘 로자노 해머 작업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가 미래를 다시 보게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면서 그 미래를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질문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다들 무심하게 뭐 미래 항상 오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가볍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체험하고 어떤 그런 느끼는 것보다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사실 올해 저희가 이제 제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새 작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코로나를 겪음으로 해서 사실은 격리도 되고 고립을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느끼고 생각해서 그 작업을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3개의 작업 중에 16점이 신작이었고, 지금 보시는 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OS가 안 맞아서 프로그램을 다시 업데이트해도 실행이 안 돼서 결국은 캐나다에 있는 라파엘 로자노의 테크니션이 이제 페이스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얼굴을 들이미고 그쪽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팀뷰어라는 그 원격으로 고치는 장면이에요. 그 나중에 너무 지쳐서 제가 저 얼굴을 도대체 못 내밀겠다, 그래서 눈, 코, 입을 그려서 이걸로 인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밤새 쟤랑 그 테크니션이랑 실행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킨 그런 과정이고요. 소프트웨어의 문제들 중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또 적용을 해야 돼서,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큐레이터로서 사실은 작가가 해야 되는 파트를 대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음 거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딜리버리가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딜리버리에 약간 안전상의 문제로 많은 부분들이 부서져 올 때도 있고, 그럴 경우 미디어 아트, 저희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작업이 오기 전에 인스톨레이션 매뉴얼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고 갔어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납땜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져 있어서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수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완성해서 작품으로 이제 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보시면 좀 짐작하시겠지만, 큐레이터가 이제 거의 노동에 가까운 노동 집약적인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됐어요.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작가가 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은 그다음에 해외 작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큐레이터나 기획자를 믿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사실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전시 기획자 2명과 코디네이터 1명에서 이거를 하느라고 거의 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사들이 지금부터 보시는 것처럼 공연과 그다음에 이런, 지금은 탱크2예요. 탱크2의 어떤 인터랙티브에 기반한 다양한 작업들, 이건 바이러스에 관한 미래의 어떤 몸속의 이제 안의 상황을 핸드폰으로 스스로 조절하면서 볼 수 있는 마클이라는 스위스 작가의 작업이고요. 유거조라는 이제 올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 참여한 중국 작가의 작업이고요. 문준용 작가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도전한 부분이 공간이었어요. 사실은 뭐 무용도 있고 공연도 있고, 저는 오늘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의 작업들을 보면서 진짜 다른 분야도 더 열심히 조금 더
찾아다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 많이 느꼈는데 저희 또한 사실은 이 같은 공간 내에서 챌린지였어요. 왜냐하면 벽을 사용할 수도 없고 전원이라든지 와이파이가 조금 없는 환경을 저희가 다 극복해야 되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 작가들 중에서 사실은 미디어 아트가 많이 소개되지 않는 문화비축기지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약간 좀 도전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공간 자체에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혼자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구성했고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가 오면 이 모든 게 다 낭비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고민과 이걸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은 그 과정들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계속 만나지고 사실 건축하시는 분과 디자인하시는 분과 저희 기획자들의 끊임없는 약간 미팅을 통해서 더 친해지기도 하고 고민을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좀 그 전에 사실은 사무적으로 처리식으로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다시 협력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잘 모르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처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작업들도 있었고 이 작업도 사실은 4일 중에 하루는 반나절 정도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저희가 KT도 다시 여기다 망을 설치를 새로 일주일 동안 해서 축제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 또한 사실은 문화비축기지의 와이파이가 훨씬 세더라고요. 저희가 새로 구축한 망보다도 탱크 6에서 나오는 게 훨씬 세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신호를 바꿨더니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새로 알게 된 공간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IoT를 통해서 식물의 어떤 기술 과정이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다시 질문하는 작업들이었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손님들을 사실 정식으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프닝 행사라든지 어떤 세러모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사실 방역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프닝 세러모니 사람을 100명이 아니라 50명 정도까지밖에 못 모으는 상황이어서 소문도 못 내고 사실 홍보도 되게 많이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할 수 있는 것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의외로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곳에서 전시가 없고 사실은 미디어 아트 분야는 더 치러내기가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그 미디어에 대한 뭐 해외 작가들이 왔을 때 해외 작가들이 못 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많은 작가들이 왔고 사실은 33명이라는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의외의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미술관에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쪽에서 약간 좀 알려진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사실은 대중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그냥 공원을 산책하다가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사실 인턴분들을 다 교육시켜서 도슨트 프로그램들을 조금 진행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4일 동안에 치러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행사를 싱가포르에서 치렀을 때는 대중들이 다가와서 미디어 아트가 어렵지만 그것들을 조금 소개하고 조금 더 다가서고 조금 더 같이 좀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사업, 이 페스티벌의 목표였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획자 둘이서 이거를 다 치면서 그래도 4일 동안 행사가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왔고 저희가 쉬지 않고 사실은 12시부터 9시까지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에 대한 좀 자신감도 가졌고 다른 측면으로는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더 배우는 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대면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 중에 이제 뭐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줌을 통해서 너무 가깝게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더 자주 사소한 것들까지 의논해야 되는 상황. 대면이었으면 사실 한 번에 끝날 일을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5번, 6번, 7번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외 네트워크들이 훨씬 더 단단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조금 자신감을 갖고 내년 행사도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동영상을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틀어주시는 걸로 알고 넘기겠습니다.